그게 뭔 말인지 모를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단어를 알아도 그 내용이 모르는 그 이유는 딱 하나가 두 가지가 하나는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 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두 번째 국어가 안 된다는 거지. 국어가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한국어도 분명히 이런 상황에 내가 좀 말을 꼬아놓거나 내가 평상시에 듣는 일상어가 아닌 문장을 해놨을 때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사회책, 윤리, 도덕 이런 거 막 생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아 정말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럼 그 국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이 추천할 방법은 내만의 단어, 내가 쓰는 일상어로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해. 어떻게든 일상 언어를 바꾸자. 교육은 집중해야만 한다. 어디에? 트렁크만. 이런 걸 트렁크 뭐냐?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이 부분을 트렁크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 트렁크를? 자동차의 트렁크 아니야. 코끼리 코에 이 코 주둥아리에 해당되는 코가 뭐 트렁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몸통. 뭐의 몸통? 나무의 몸통이잖아. 흔들리면 안 되겠지.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 한번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에 집중한다는 게 네가 쓰는 일상어를 바꾸면 무슨 말이야? 교육은 지식이라는 나무의 몸통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을 내 언어로 바꿔봐야 된다니까. 그게 뭔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내가 쓰는 일상 언어를 바꿀 수 없다.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는 억지로 내가 선생님이 만들어주니까 내가 받아 먹으니 선생님이 소화했단 말들이 내가 뭐 어렴풋이는 뭐 대충은 이해하겠다. 대충 감은 잡는다란 말로 대개 학생들이 얘기하거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전혀 다른 문제를 받았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찢는데 급급해. 시간은 흐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뭘 해야 되냐면 맞든 틀리든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일단 내가 쓰는 일상어로 바꿔야 돼.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답은 주지 않을게. 교육이 지식의 몸통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말의 뜻은 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거든. 그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자신이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은 흐지부지한 내용을 갈 수 있다. 항상 이 주제 문제라 하더라도 중심 내용을 결국 내 언어로 바꿔야 된다. 리빌이 뭡니까? 리빌. 드러내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하죠. 오늘도 아까 말했잖아. 대부분의 90% 독해가 안 되는 거는 단어 실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시간을 정말 들여서 양쪽 다 공부해야 돼. 학교 내신의 단어,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 쓰는 단어, 네가 단어 공부해야 되는 단어, 이 3중을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뭘 드러내냐면 방법들이야. in which는 당연히 in the way라고 그러잖아. 이게 선행사는 the way야. 어떤 방식을 드러낸다. 어떤 방식? 나무니까 가지가 있고 투입하면 잔가지야. 그리고 잎사귀겠지. 이 모든 것이 emerge만. emerge라는 동사가 뜻이 뭐지? 네,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모른다고 생각할 거잖아. 대답하세요.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기본 단어예요. 뭐로부터 나타나요? 가장 공통된 코어. 이 common을 흔한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 common은 두 가지 의미가 대표적이죠. 하나가 흔한, 그 다음이 공통 이러면서. 생각해봐. 가지든 잔가지든 잎사귀든 어디부터 뻗어나와? 공통된 게 뭐니? 이거잖아, 이거. 중심. 결국 교육은
이렇게 잔가지나 가지나 잎사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지식에 집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할 때 내가 내 언어를 쓴 거야. 교육이란 핵심을 다뤄야 된다 이 말이야. 너무 잔챙이 주변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핵심, 원리, 근원. 툴스가 뭐니? 도구지. 어떤 도구? thinking, 사고의 도구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위한 도구가 따로 있어. 뭐니? 이것도 내 언어로 바꾼 거야. 그게 뭔지. 선생님, 생각이 도구가 뭐죠? 도통 나는 이 한국말로 번역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고 사실은. 예,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만의 단어로 고치는데 그것도 항상 뭐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읽어보는 친구들이 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가 불편하면 이런 걸 통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위한 도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 있잖아. 책을 읽으면 생각하잖아. 음악을 들으면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면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음악, 책, 강의 다 뭐니?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 알겠지? 이러한 사고의 도구들은 stem from stem이 줄기거든. 명사로는 줄기야. 하지만 이거는 from이 붙었기 때문에 동사야. 줄기가 뻗어나오듯이 뭔가도 뻗어나온다. 파생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파생해요? 이 중심. 아까 말했던 나무의 트렁크에 해당되는 중심에서 뻗어나온다. 한마디로 기본기야. 학교는 교육은 기본기를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면 안 돼? 자꾸 응용, 겉가지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교육의 중심은 핵심을 가르치는 데 있다. 뭐를 또 분사구문에 또 넣어줘 여기도 제공하면서 뭐를? 공통의 언어. 근데 또 with which니까 그 공통의 언어와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 in which잖아. 이게 전치사의 공이 대명사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보기만 하면 잠이 와.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애 어제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잠이 안 오지만 가만히 있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런 걸 듣는 게 어렵잖아. 이거 뭐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교회 설교부터도 어렵잖아. 이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거야. 누가? 교육이. 근데 공통의 언어 갖고 뭐 하냐? 그 공통의 언어와 함께 practitioner 말, practitioner. 이게 바로 뭐야? 실천가. 여기서 말하는 실천가는 뭐냐면 지식을 실행하는 사람 누구야? 뭐 흔히 말하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practitioner라고 해요. 지식을 생활에 접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디야? practitioner 바로 다른 분야의 실천가들. 요 공통 언어로 아마도 공유하고 있더라. 그들의 경험을. 분야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한 200여 개가 있다면 200여 개의 직업군에 그 종사자이지 종사자 실천에 가는 그 사람들이 분야는 너무 다양할 거 아니야.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 그래? 시야가 뭐야? 공유하고 있다. 뭐를? 그들의 경험. 무슨 경험? 과정의 경험. 어떤 경험이야? 혁신. 혁신의 과정의 경험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모르겠어. 1200개를 할까? 1200개나 직업의 분을 모르겠는데 몇 개 있는지. 예를 들어 직업이 1200개가 있으면 그 1200개 가진 사람들의 뭔가 혁신하는 과정이 비슷하더라는 거지. 왜 1200개의 직업의 종류를 다 들여다보니 공통된 뭔가가 있더라. 그들이 혁신을 할 때 뭔가 비슷한 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이 핵심이지. 교육의 가르치는 핵심. 바로 우리 교육은 그러한 핵심을 가르친다. 그리고 뭘 발견했냐면 링크스가 링크스. 연결고리를. 뭔가 공통된
혁신의 과정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뭐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해?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자봐. 어떤 혁신과 창의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 혁신은 과거의 기존의 무언가를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은 창조적인 활동과 담아있어. 이런 창조적 활동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차단할 수도 있어. 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공동된 언어를 제공해 주고 있어. 뭐가? 교육이. 자, when the same term이 뭐야? 용어야. 우리가 전문 용어, 과학 용어라고 하는 용어. 똑같은 용어가 채택된대. employ가 고용하다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채택하다.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 chosen. 똑같은 용어가 선택된대. 뭐야? 뭐에 가르치냐?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지. 맞지? 무슨 말이야?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잖아. 근데 그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이 여러 분야들이 막 있을까?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뭐 있잖아. 그 커리큘럼 전체에 똑같은 용어가 사용이 될 때 학생들은 뭐 하기 시작해? 연결하기 시작하지. 그 다른 주제와 수업들을. 그러니까 과학에서 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까 말한 자기 언어야. 과학에서 어떤 특정 용어를 배우잖아. 특히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화학적 뭐랄까 아니 과학이 뭐야? 물리에 있는 중력이잖아. 그 국어에서 중력을 배우지. 영어도 중력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죠.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각 주제나 각 과목에서 똑같은 단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 비슷한 언어. 그렇죠? 학생들은 뭐 하기 시작해? 아, 이 학문도 이 주제도 이 수업도 뭔가 관련돼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만일에 학생들이 abstracting 뭡니까? abstracting 뭐죠? 추상이다. 추상적인 학생들이 뭐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뭔가 추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연습을 어디? 작문 수업에서. 또는 많은 학생들이 작업한다. 어디? 그림에서 추상화를 그리는 거나. 또는 모든 수업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추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뭐 시작해? 이해하죠.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거죠. beyond가 넘어. 뭘 넘어? 바로 disciplinary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학문의 영역을 말합니다. 자, 봐라. 벌써부터 고등학교 2학년 육모에 도달하니까 뭐가 나와? 내가 모를 법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살짝 어떤 마음이 드냐? 오금이 조려. 아, 이러다간 3등급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다. 단어가 내가 안 되어 있으니 그 불안감이 막 넘쳐흐를 때 바로 그때 단어 공부를 해야 돼.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등급 밀어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60점에서 70점은 좀 쉽게 갑니다. 70에서 80까지가 꽤 어렵고 80에서 90 가는 거는 너무 어려워. 지금 경원고등학교 지금 고3 오빠들 수업 지금 총 내가 6명 가르치고 있는데 2등급 2명에 1등급 2명 나와.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등급을 점점 올릴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시기 때 고2 때 단어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정신 차리고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여기 오는 수업 가지고만 안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공통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해. 지금 지한이가 꼭 해야 될 걸 2가지 얘기했어. 집에서 공부하는 거, 수업 참여를 좀 잘하는 거, 그리고 단어. 그래야 이렇게 도달해. 전부 다 그렇게 도달했죠. 이번에 오모에서 다 이렇게 2등급 2명, 1등급 2명 나왔어.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고2 때 등장하기 시작하지. 오금이 조려야 돼. 요거 넉넉히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디스플레이는 아까 뭐라 한 거야? 어디야? 필드를 말하는 거야. 분야, 영역. 그러니까 뭐를 넘어? 아, 이러한 학문의 경계. 나는 옛날에 과학은 과학일 뿐이고
영어는 영어일 뿐이고 수학은 수학일 뿐이고 사회는 사회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공통된 언어, 공동된 뭐가 있다.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뭐 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아예 영역들끼리, 과목들끼리 그 경계가 분명한 줄 알았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비현등 거니. 이게 경계면 이제 담이면 담을 넘어간다. 알겠나? 그래서 그들은 본다. 뭐 하는 법? transform. 변형하는 법을 배우죠. 뭐를? 그들의 생각을 어디 한 모드니까 한 과목에만 해당되는 모드를 어디요? 한 모드의 개념과 표현을 어디로? 다른 모드로 바꿔낸다. 즉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로 옮겨갈 수 있다. 왜? 과학, 영어, 수학, 사회가 공동된 언어, 공동된 무언가를 쓴다. 그쵸? 그 공동된 무언을 쓰는 학생들이 과학만 쓰는 게 아니네? 영어에 되는 게 있네? 수학도 있네? 심지어 사회와 내가 관계 없는 과목도 있네. 알겠나? 각 영역들이 뭐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짜잘구리한 수학만 가르치는 가지. 영어만 가르치는 뭐? 과학만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해가지고 그 중심인 코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 중심인 코어가 가능한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코어에는 비슷한 언어를 써야 된다. 단어를 써야 된다. 응? 4번? 그쵸? 봐. 공동된 뭐를 쓰는 거야? 공동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 뭐 하기 위해? 읽어봐. integrate. 다시 해봐. integrate는 뭐냐면 통합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고3일 때, 고2는 고2와 고3은 이렇게 나와요. incorporate라고 합니다. 이게 통합시키다는 고3, 고2들 필수 영상. 커리큘럼을 통합시키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그럼 뭐를 통해서 통합시키는 거야? 언어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disciplinary가 뭐라고 그랬어? 학문이죠. 영역이죠. 이런 학문의 영역, 국영수, 과사 이런 거. 이네들이 커리큘럼을 통합시키는 것은 언어로 통해서 한다. 근데 그게 어떤 언어야? 공동된 언어죠. 알겠나?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지식의 트렁크, 나무의 지식이라는 나무의 트렁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고른 답이 뭐야? 이 단어 하나씩 봐봐. 아까 디스플린 뭐라고 그랬어? 저거는 학문의 분야. 여기는 뭐죠? drawback은 결점, 단점. diversify 뭐야? 예, 다양화하다죠. 커리큘럼을 학생들의 창의성에 관한 커리큘럼을 다양화하는 것에 그 효과, 관계없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건 4번밖에 없어요.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공동된 언어가 되고, 통합해야 되고, 학문들 사이에 그 boundaries, 뭐야?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자, 어법 보시다. whenever 뭐야? 이거 할 때마다라고 하는 양보절에도 쓰이는 거. 이거 접속사야. 그런데 이게 접속사는 완성절이 와야 됩니다. 완성절 맞어 안 왔어? 맞죠? questionary 뭐야? questionary. 설문지, 인터뷰 또는 뭐야? personality inventory 하면 성격에 대한 그게 조사. inventory 보통 재고 조사를 뜻하거든. 여기서는 성격에 대한 inventory, 뭔가 조사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쓰인다. 막 측정하기 위해서 variables 이거 알아요?
변수라는 명사입니다. 수학의 상수 명사다 변수. 틀리지 않아요? 완성됐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주어가 있고 be used 알죠? 뭐뭐 하는 상대다. 동사. 그 measure 자체도 타동사인데 우리가 be used는 알잖아. 뭐뭐 하는데 활용되다. 맞죠? 그러면 이게 만일에 타동사라면 당연히 목적어 또 따라오죠? 왔어요. 완성절이야. themselves가 왜 나와? 제기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observe가 동사잖아. 관찰하다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이 관찰하다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돼.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는 뭐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 to 부동사, 동사의 행위 주체잖아. 누가 관찰하는 거야? 아무래도 실험 참가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 미안하지만 전체 내용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보면 연구 심리학자들은 작업을 하더라. 연구를 하더라. self-report 데이터는 어떻게 해? 혼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한 데이터야. 피실험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그래? 적어라. subject라고 그래. subject. 그러니까 subject들이 뭐 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검사하거나 조사할 때는 내가 앉아가지고 종이를 내가 적잖아. 맞지? 연구자가 왜 적어야 돼? 그 연구 보고한 보고서가 믿을만해야 되잖아. 나는 내가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네 보고 해오라고 하면 어떡해? 대충 할 거 아니야.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진지함을 갖고 하나요? 선생님 500을 조사했던데 초등학교 왕년 조사할 때 개판이야. 에이 팔팔팔팔 파도 타기도 있고요. 개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을 수 없어. 스스로가 알아서 보고서 주는 건 믿을 수 없잖아.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 짓을 많이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관찰을 누가 하는 거야? 자신이 자신을 관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socially는 언제 써? 부사지. 부사는 언제 집어넣을 수 있니? 문장이 완성, 즉 동사를 수식한다든지 문장 전체든지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뭐 이 관계되면서 나오고 이것은 tendency, 경향이다. 어떤 경향? 주는 경향. 어떻게 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 approve가 과거 분사잖아. 근데 과거 분사도 원래는 어떤 거였어, 얘가? 원래는 뭐였니? 어허. 중학교 1학년 돌아간다. 동사였잖아. 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socially는 approved라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인정받는. 문제 없어요. 자, ask야. 근데 보세요. 아까 subject가 뭐라고 하니? 피실험자죠. 피실험자가 물어 질문을 받아. 네가 실험을 하는 피실험자는 네가 뭐라고 질문을 해?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어떻게 해요? 질문에 질문 받아요. 질문을 받았던 거 아니야? 과거라면. 그치? 그래서 보통 이걸 같이 생략해가지고 when asked라고 많이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 이건 적어놔봐.
선생님이 그냥 애처럼 동작을 해봤다. 그러면 그들이 요청받은 거야. 뭐 하더라고? 보고하라고. 뭘 보고하라고? 그들의 경험을. 했을 때 피실험자는 꽤 reluctant가라 꺼리는 이란 말이야. 뭐 하도록 꺼렸다? 그렇게 하는 게 꺼렸다. 어떻게 하는 거? 보고를, 경험을 보고하는 게 꺼렸다. 뭐 하려고? 체면을 살리려고. 체면을 차리다가 save their faces거든. 이때 우리가 그 유명한 얘와 얘를 생략할 수 있지. 왜? 여기 있는 종속줄의 주어와 주줄의 주어가 같습니다. 그럼 뭐야? 얘를 빼죠. 그럼 뭐야? 얘를 뭐로 바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being으로 바꿔. 그러다 being은 생략 가능하지. 뭐만 남아? When asked. 전형적인 수능형 독해 문제는 저렇게 나와. 문법 문제가. 알겠니? 저게 굉장히 어떻게 해? 옷은 나이키야, 아니 신발은 나이키야, 아디다스야. 하나, 둘, 셋. 나이키지. 아닌가? 생일밥에서, 생일잔치나 명절에서 제일 중요한 반찬이 뭐야? LA 갈비지. 아닌가? 잡채인가? 그러니까 이 뭐만 답정남, 답정녀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when asked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게 뭐니?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질문을 받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야? 벌써 뒤에도 나오잖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알겠나? 답 4번이죠? 오케이? 이거는 뭐야 그러면? 자, 주어 갑니다. 많은 survey가 뭐야? 이거죠. 설문 응답자들이 will report 보고하게 될 것이다. 명의대시 새로 시작되죠. 알겠나? 명의대시 새로 시작되면 그러면 명의대 주어 뭐라고? 그들이 뽑았다. 투표했다. 어디에서? 선거에서. 그리고 gave 줬다. 뭐를? charity. 뭘 준 거야? 자선단체 뭐 줬다. 이거 병렬구조입니다. 과거동사 병렬구조. 네가 지금 골랐던 답이 어떤 거니? 선지가 2번이 뭐 틀린지 알겠죠? 이거는 네가 독해를 해야 돼. 독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뭐 설령 그러지는 않겠지만 30번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금 현재 완료하고 참 잘 어울려. 현재 완료가 100% 나왔을 걸요. 선생님 오른쪽을 안 봐도 나왔나요? 네, 이렇게 보니까 나왔네요. 그러니까 over는 걸쳐서라는 거래요. 뭐에 걸쳐서? past니까 지난 수 10년에 걸쳐서죠. decade가 몇 년이야? decade 몇 년이야? 10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가 뭐뭇이 있다라고 할 때 영어로 그냥 간단히 뭐라 표현해? 단순 현재일 때 there are이잖아. 근데 are 어떻게 한 거야? 현재 완료로 have been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있어 왔다 또는 존재해 왔다라면 뭐가 존재했대? Some agreement. agreement 뭐야? 합의, 동의 또는 agreement가 계약도 돼요. 어떤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 어떤 동의? 줄이고자 하는 동의지. 이거 어떻게 읽어? debt인데 이거는 실제는 debt라고 해요. debt. B를 발음 안 해. debt가 뭐냐면 빚이 부채. 누구의? 빈곤한 나라들의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데 합의가 있었죠. 맞죠? 못 사는데 빚까지 많은 거야.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이 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부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1등. 놀라지 마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빚더미에 올랐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다른 경제적 챌린지 뭐야? 난관들. 어떤 거? 바로 무역의 장벽. 무역 장벽이 뭐냐면
나라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생산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만들어가지고 팔라니까 못 팔게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란.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려 하니까 누가 막아? 미국과 서방 세계인, 뭐 영국 이런 데가 막아버려. 뭐 자기들하고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이란에서 누가 우리나라는 기름을 갖고 오거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실용주의야. 알겠나? 나라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노선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라야. 자, 그런데 무역의 장벽들도 경제적 난관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리메인이 몇 형식이야? 이거 1형식 완전 자동사야. 그러면 그냥 주어 남아있다. 끝. 알겠나? 맞죠? 그리고 의미도 맞죠? 여전히 어떻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남아있어? 경제적 난관들이 있더라. Non-tariff, tariff가 뭐냐? 지금 누구니? 트럼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엉망진창 만드는 게 말이야. 뭐를 내세운 거야? 관세지, 관세. none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사실은 미국과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던 큰 업적 중 하나가 그 관세 없는 거야. 관세 없이 계속 왔어. 지금은 20%, 막 10몇 프로, 30% 막 매기잖아. 그러니까 무관세 무역 이 measure가 방법이나 정책을 말하는 거야. such as는 뭐뭐와 같은 quotas. 쿼타가 뭐냐면 할당제. 쿼타가 뭐냐면 이 정도는 그 외에 나라가 양국이 합의해가지고 요저 사주면 이 정도 사줘야 되는 그게 쿼타스야. 그리고 subsidy 하면 이거 어려운 단어 해봐. subsidy. subsidy가 뭐냐면 보조금이야.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subsidies. 또 restriction 하면 뭐야? 제약. on exports. 바로 무역에 대한 제약. 이러한 비관세적 정책들은 점점 어떻게? prevalent. prevalent는 만연하다. 만연한 게 무슨 말이야? 이것저것 퍼져 있죠. 아마도 enacted. enact는 또 이런 단어는 네가 잘 모르는데 제정하다야. 법이나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enact라고 해요. 뭐를 위해 제정될 수 있다? 정책적 이유. 어떤 이유? having nothing to do with가 읽어봐. having nothing to do with. 이게 사실은 have nothing to do라는 수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무관하다. 뭐 무관한? 무역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적 이유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된 이런 정책들이 이게 제정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것들은 discriminatory는 discriminator하면 차별이야. 차별적 영향이나 효과를 끼치죠. 어디에? 무역에. 어떤 나라로부터 오는 수출인데 어떤 수출? 수출이 어느 나라부터는 수출이냐면 부족한 나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 comply는 이거는 순응하다란 말이죠. 어디 순응한 거라? 요구사항. non-tariff measure. 아까 말했던 비관세 정책의 무조건 뭐야? 요구사항에 그거를 맞추기에는 좀 부족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정책이냐면 돈 많은 국가에서 부과된 이런 관세 정책이야. 무슨 말이냐 봐. 야, 베트남에서는 지금 훨씬 잘 사지만 옛날에 베트남에 쌀을 수출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너무 베트남 쌀이 싸버리면 어때? 관세를 매겨버리면 어때? 너무 베트남 쌀이 관세를 안 매기면 넌 관세를 아예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면 베트남 쌀이 얼마나 잘 팔리겠니? 그런데 그 비관세 조약 서로의 했던 관계 계약을 했겠죠. 그것을 돈 없는 나라들은 맞추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 그럼 그 자체가 어떻게 차별이 되어버려. 돈 많은 나라야 뭐 어쨌든 어떻게든 팔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엄청난 보조금인 어떤 보조금? 가난한 국가들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의 농부들에게. 그치? 가난한 나라들이 그들이 농부들한테 주는 이 엄청난 보조금은 make it very difficult. 이거 매우 어렵게 한다. 이거 to 부정사야. 이게 to 부정사가 진주어고 가주어야. 무엇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게 의미상의 부조. 즉,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게 어렵겠죠. 맞습니까? 가난한 국가가 그 가난한 국가의 농부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그치? 가난한 국가에 있는 농부들, 가난한 국가가 농부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부들한테 주는 돈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농부들과 경쟁하는 게 어려워져. 어려워진다고? 야, 나라가 농부한테 너 농사 잘 지라. 그래서 내가 돈 줄게. 라고 막 해서 돈을 받고 국가가 막 많은 돈을 듣고 많은 돈을 줘서 그 돈을 받아서 농사를 져. 그러면 좀 농사가 편하겠지. 그럼 나머지 다른 나라 국가들은 경쟁이 돼, 안 돼? 이게 지금 국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자, A라는 국가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여기는 국가가 보조금을 안 줘. 근데 이 나라는 국가가 보조금을 말해서 쌀을 만들어서 드는 게 $1,000라면 한 포대에. 그치? 얘네들은 오로지 지가 다 $1,000 써야 되잖아. 이 나라에서 $500를 대줘. 그럼 뭐만 필요해? 정부는. $500만 쓰면 한 포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 나라는 경쟁이 돼, 안 돼? 경쟁 안 되지. 얘가 $500만 해가지고 지돈 $500로 한 포대 생산했으니 수출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많이는 안 먹을게 해서 $700로 내놓잖아. 그럼 경쟁돼, 안 돼? 얘네들은 원가가 $100인데 $1,000인데 얘네는 뭘로 팔려고 그러면 $1,200로 할 거 아니야. 그냥 700에 1,500이니까 경쟁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농부는 보조금을 안 받는 나머지 나라의 농부들보다 경쟁력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나라의 그 농부들이 이 말이잖아. 이런 상황이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국가들의 농부들이 그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냐고. 가난한 국가가 그 가난한 국가에 소속하는 농부들한테 돈을 주겠냐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럼 여기는 뭐라? Which nation이죠. 미국을 생각하세요. 한국을 생각할까? 한국은 옛날에 뭐였냐면 생각나요. 그 농부들이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쌀을 한국 보고 쌀을 수입하래. 그래 흔히 말해서 그 쌀을 수입하래 무조건. 미국 쌀이 많으니까. 대신에 한국은 미국으로 뭘 수출하는 거야? 반도체, 자동차, 배, 조선 이런 걸 수출하는 거야. 너희가 이런 거 수출을 하면 괜찮아. 근데 너는 쌀을 무조건 수입해. 라는 거야. 무슨 말이니? 근데 한국이 뭐라냐면 농부들 난리 났어요. 막 할복하고 어마어마 반대했거든. 왜? 다 죽죠. 미국은 엄청 싸거든요. 왜 싼 줄 알아? 미국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해. 그러니까 김에만한 땅덩어리에 농부가 한 명밖에 없어. 다 로봇이 아니고 콤바인이라든지 비행기 갖고 어떤 농약을 살펴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비행기 갖고 농약 살펴하면 그 주변의 도시한테 날아가가지고 난리. 미국은 고립돼 있거든. 이게 혼자서 다 해. 그럼 얼마나 싸겠니? 그럼 이거를 수출하니까 경쟁이 말이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일일이 모내기 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지고 피 뽑고 막 생쇼를 다 해도 먹고 살기 힘든단 말이야. 가뜩이나 힘든데 들어오니까 한국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못 살겠다 하겠지.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 국가가 사들이겠다. 국가가 돈을 좀 주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농부들은 그나마 편안해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있는 국가가 누구한테 줄 수 있어? 농부들한테. subsidy.
네가 안 됐던 게 subsidy가 뭔지 몰랐을 거야. 이게 뭘 준단 말이지? 국가 보조금, 정책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국가가 주겠죠. 이해됩니까? 그 시야로 다시 봐. 그러면 그게 보여. 이게 차별이잖아. 돈이 많은 국가가 그 나라에 있는 농부들한테 보조금을 줘. 정부 보조금. 그러면 그 농부들은 정부의 돈을 얻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지. 떨어져서 그걸 수출해버리면 어떡해? 적당한 가격에 수출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돈 많은 나라가 아닐 경우 그 정도에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했던 쌀을 파는 농부들보다 더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 마진이 되니까. 왜? 우리는 국가로부터 땡전 한 푼도 안 받았거든. 나는 또 들어간 돈은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이 돼야 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야 돼. 오케이? 쉽지 않죠?